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4일, 25일 양일간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법정 기한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칠 수 있도록 여야 간 협상이 이루어져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 인청특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증인, 참고인 명단 논의는 조금 더 진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고 차질 없이 의결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신상에 대한 발언을 좀 삼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공세가 거세다 못해서 이 도를 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꼭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소속 인청특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 소위 10대 결격 사유를 제기했습니다. 이들 위원들은 공직 후보자 인증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결격 사유가 있는지 그 흠결이 얼마나 큰지를 검증하는 일 자체는 이 특위 위원들에게 맡겨진 책무이니 크게 비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의 행태가 인사 검증이 맞는 것입니까? 후보자의 재산을 비롯한 각종 의혹을 확인하겠다면서 국민의힘 측이 신청한 명단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개가 된 바가 있는데요. 특히 각종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서 김 후보자의 배우자까지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라는 보도를 보았을 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자신 있습니까? 의혹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논리는 마련해놓고 증인을 요구하는 것이겠죠. 김 후보자의 배우자, 심지어 지금은 가족이 아니게 된 분까지 청문회장에 불러드리겠다라고 할 때는 그만한 믿는 구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 후보자와 그 가족이 망신을 사느냐 아니면 국민의힘이 되려 망신을 사느냐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자인 경우에는 뒷수습 감당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인청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특별히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SNS에 김민석 후보자를 저격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이렇게 적었더군요. 국회의원 아빠 없는 사람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땡전 한 푼 없던 사람이 아들 국제고 코넬대 보내는 건 기적 아닌가. 김 후보자의 자녀 관련 사항,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의원, 얼마나 청렴 결백한지 같이 한번 돌아봅시다. 어제 박선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주진우 의원의 재산 형성에 대해서 각종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인사청문회를 떠나 본인 의혹의 심각성이 매우 중대해 보입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공직자 재산신고상 주진우 의원과 가족 재산이 총 70여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자시네요. 1999년 제41회 사법고시 합격한 이래 내내 검사 생활을 해왔고 아버지 또한 공안부장까지 여기만 검사 출신이라는데 이런 재산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된 겁니까? 더욱이 2005년생인 주진우 의원 아들은 7억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진우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국회의원 아빠 없는 사람 어디 서러워 살겠습니까? 동갑인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후보자들의 예금 보유액 200만 원에 37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제 갓 20살 넘은 청년이 무슨 수로 억소리 나는 현금을 저축한 것인지 밝혀야 되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김민석 후보자 재산이 5년간 8억이 늘었다라면서 그 경위를 해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던데 박선원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진우 의원 가족 재산은 7개월간 약 2억 4천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증가세를 따지면 어느 쪽이 더 빠르게 재산을 축적하는 것일까요? 남 헐뜯는 것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돈 모으는 재주도 있으십니다. 주진우 의원 본인 상황에는 두 눈 질끈 감고 남의 흠결만 들춰내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두고 머무든 개가 겨무든 게 나무란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일하려면 무엇보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종 인선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서 인사청문회를 지연시키거나 직무수행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들춰내서 후보자와 그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거나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을 거론하면서 국정을 발목 잡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부디 이성들을 되찾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북한이 러시아에 공병 6,000명을 추가로 파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히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북한은 이미 전투병력 15,000명을 러시아에 파견한 바 있고 이번에는 전투병력에 이어 재검병력까지 파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동맹관계를 넘어 혈맹관계로 더 밀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 안보에는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김용년에 이은 내란 부역자가 줄줄이 보석 석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 검찰은 박안수, 여인영, 이진우, 문상호를 조건부 보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간 것은 심우정 검찰 및 직위원 재판부 등 내란 기득권 카르텔이 빚어낸 결과라고 봅니다. 지금 3대 특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내란 특검에서는 추진력 있게 속도감 있게 내란 특검을 추진을 해서 내란 속의 윤석열을 비롯해서 내란에 대한 주요 임무 종사자가 거리를 할보하지 않게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한 맹목적인 정치 공세로 보입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지인과의 금전거래 의혹에 대해 추징금과 세금 압박을 해결하기 위한 사적 채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불법 정치 자금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며 후보자의 명예를 짓밟고 있습니다. 아주 비열하고 치졸합니다. 특히 재산 70억 원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재산 2억에 불과한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거울을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 남을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의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스스로 비춰보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인선이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란을 하루빨리 종식할 수 있고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에 총력을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적임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정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민석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서도 김민석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혹을 해명하고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취임 11여일 만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첫 외교 무대에 대해 벌써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세계에 알렸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현지 환영 행사 때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단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상외교의 복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 등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과 에너지 등 경제 분야는 물론 안보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세 번째는 국격의 회복입니다.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다시금 확인시켰습니다. 김혜경 여사의 한복은 행사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됐습니다. 이처럼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 선출된 여야 원내대표와의 오찬을 제안했습니다. G7 정상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에 만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았던 내란 속의 윤석열과는 확연하게 다른 소통 행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친윤계로 통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과의 단절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내란 세력과 결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썩은 뿌리를 도려내지 않으면 나무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무성한 잡초를 뽑지 않으면 아름다운 정원을 가꿀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1년 새 7단계 하락했다고 합니다. 내란 후유증이 극심하다는 반증입니다. 다시 말해 내란을 청산하는 게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물론 야당도 국정 안정에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